문제가 뭐냐면 성급하게 판단한다. 쿠가 에포케 판단 중지를 퍼실리테이터 분들에게 엄청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에포케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퍼실리테이션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강조를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들고 나왔어요? 네, 에포케가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심판의 연기라는 뜻이거든요. 판단 중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사람은 사실 판단력을 높이려고 열심히 배웠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 근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히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인간은 계속 두뇌는 판단을 하려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판단을 계속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급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인을 봤을 때 그냥 제인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이거 성급한 판단이죠.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게 심판의 연기예요. 누군가가 이제 회의할 때 의견을 냈을 때, 특히 시니어 앞에서 주니어가 의견을 냈을 때, 주니어의 의견은 늘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럼 그걸 성급하게 판단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됐고를 나중에 하는 거 다 들어보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 다시 판단하는 것. 그게 심판의 연기죠. 에포케.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모든 걸 알 수 없다. 나도 모든 걸 알 수 없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 다른 주장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너무 빠르게 판단을 해버리면 내가 모르는 걸 그 사람이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칠 수 있다. 그러면 회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 겸손한 자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했을 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립과 에포케는 사실 거의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인성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되게 판단력이 빠르고 그냥 뭐 하나만 보면 착 하면서 뭔가 딱 심판이 내려져 버리는. 그래서 누군가 예를 들어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 보는 눈이 되게 좋다, 촉이 좋다. 그런 사람은 그냥 어디 소개팅 자리나 이런 데 가서도 그냥 딱 한눈에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판단을 착착 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봐도 그거 어떻게 알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 더 인성이 좋으냐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죠. 근데 회사에서는 그게 인성의 문제로 남의 말을 무시하게 되거나 너무 자기 판단을 믿는 나머지 상대방의 말을 잘 믿지 않거나 듣지 않거나 그러면 인성이 나쁜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성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정말 명상을 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성이라기보다는 아주 냉철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옳은가? 인성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가 성급한 판단을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옳을까? 하는 깊은 사유, 이걸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되게 머리를 진짜 곰곰이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맞네, 내가 꼭 옳다고는 할 수 없는 면이 있네 를 통해서 겸손을 길러가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래, 사람의 말을 존중해야지, 끝까지 잘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약간 인성적인 접근에서도 결과는 같지만 접근은 두 가지 트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타고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타고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훈련될 수 없다, 그건 아니다. 왜? 생각을 깊이 해보면 그렇지, 내가 그동안에 어떤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을 온전히 내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누군가의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네 라고 깨닫는다면, 그러면 선순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후에 좋은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죠. 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대체로 생각을 달리하게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놓고 한번 판단을 내려보게 한 다음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예시를 들어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13이라는 글자를 써요. 그러면 13으로 읽히잖아요.
사람들은 그 13이란 글자를 내가 모를 리가 없고 그건 너무 쉬운 거고 너무 명백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A 하고 C를 붙여요. 그러면 아까까지는 13이었는데 이게 B로 바뀌거든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해보는 거죠. 그럼 아, 내가 13이라고 정말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 이게 B일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네. 내 생각은 항상 어떤 하나의 편향된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네. 근데 그것이 B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차려 주는 건 A를 말하고 C를 말하는 사람이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런 것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대화를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죠. 훈련은 근데 사실 평생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구나. 내 생각이 옳은 면이 있는 것도 맞다. 근데 전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전적으로 옳은 거하고 전혀 모르는 것 사이에 나는 어디쯤에 있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람의 눈과 시선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풀어가면 충분히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할지를 좀 더 다른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체의 관점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고 그다음에 후서리의 현상학이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근거가 되죠. 옛날부터 뭐 그리스 시대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사유를 해왔죠. 내가 보고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진짜 그런 거 맞아? 라는 퀘스천을 계속 던진 게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훑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사건을 놓고 그것에 대한 관점들을 물었을 때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아, 내 판단을 항상 성급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서 교육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내가 실제 실전을 하면서 실제 대화를 할 때에 아, 내가 또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자기 성찰을 하면서 경험을 계속 쌓아가면서 습관을 들여갈 수 있는 거죠. 판단 중지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우리 두뇌가 아주 훌륭하게 진화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보면 빨리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뇌는 아주 재빠르게 반응하면서 판단을 착착 내리도록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능들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한 그냥 두면 계속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막 그렇게 맨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야생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문명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즉각 판단을 하는 능력보다는 좀 더 곰곰이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아, 내 두뇌는 그렇게 정말 즉각적으로 척척 빠른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구나. 하지만 내가 이걸 좀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은 심판을 연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결정하는 것을 습관 들이는 것이 더 나에게 현명한 삶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